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 경기부양책 타결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일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이 되었죠.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처럼 선물 옵션 동시만기 및 이 지수 변경 이벤트까지 겹친 네마저의 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좀 주면서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는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타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시장을 많이 짓눌렀는데 오늘 아침이죠.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일단은 경기부양책이 타결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온기를 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장 초반에는 밀리는 모습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부양책 통과 이슈는 사실 전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관 외인 양매도 흐름 속에 하락 모습 이후 코스닥 기준에서 이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 밖에 아주 많은 제약바이오죠. 대웅제약 단일가 거래 상가에 들어가고 일양약품 시작부터 떠서 출발하는 등 정근당 동아약품 할 거 없이 삼천당 제약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약바이오가 또 떼거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격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됐죠. 먼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그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이 언텍 섹터와 이 바이오시밀러 섹터 위주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이 코스피는 그쪽 섹터 좀 끌어당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많은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오늘은 코스피 기준의 삼성전자가 장중 1%대 하락에서 장 마감 보합까지 끌어올리면서 일단은 지수를 안정을 시켰는데 사실 연말에 약간의 조정을 좀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시장에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온 이 시장의 모습이 이제 물론 여기서 급격하게 계속 빠르게 올라가면 좋은데 급등 여러분들 급등주를 보면 어떠신가요? 급등 뒤에는 항상 큰 급락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완만하게 올라갔으면 좋은데 시장이 다소 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은 우려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찌됐든 매매는 하되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의 시장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가는 종목만 즉 시장의 선도주로 시장에서 선택받고 시장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 선도주가 더 비싼 종목이 더 많이 더 높게 더 강하게 그리고 조정도 덜 받는 그런 주도주 상세가 연속되다 보니까 그 외 종목군들이 극심한 소외와 극심한 이 수급 부재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주도주는 지금 달리고 있는 내 종목이 달리고 있는 말이라면 절대로 팔지 말고 최대한 그 추세 끝까지 가져가야만이 지금의 이 상승의 결실을 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우리가 달려가지 않은 이상 결코 그 말에 올라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락할 때는 잘 두고 있는데 또 상승할 때는 또 오래 못 버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IT 섹터 양호한 흐름이 일부 나왔죠. 그러나 이 또한 선도주 위주의 흐름이 좀 진행이 됐어요. 디바이스 ENG라든지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한미 반도체, ISC, 테크잉, LOT 백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편입한 게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요. IT 섹터 내년에 분명히 좋을 겁니다.
네, 시장 조정이 떨어진다면 IT 섹터는 여전히 1순위 매수 종목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도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 또한 반등이 좀 나왔죠. 2차 전지 내에서 오늘 가장 특이 종목으로는 이 CIS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운 좋게 싸게 잡아서 오늘 상한가를 두 종목이나 올라타는 아주 좀 좋은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CIS가 전고체 관련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굉장히 강하게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한번 터치를 하는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밖에 기존의 LNF, 포스코케미칼 여전히 좋은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BM, SKC 등 선도 종목군들 흐름이 양호한 것 같아요. 여기에 동아기업까지 중고체 동아기업까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섹터 과거 친환경 섹터 대장은 하나솔루션과 신성 ENG, 잡주로는 SDN 등등이 있었죠. 지금은 이 유동성 장세 이후에 내년에 펼쳐질 시장은 실적 장세입니다. OCI가 여전히 저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 OCI 그 다음에 현대에너솔루션이 될 거고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좀 급격하게 이탈하는 좀 모습이 나오는 게 다소 불안해 보였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1조 2천억의 이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죠. 자, 좀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 솔루션이죠. 유상증자 1조 2천억 결의. 자, 두산중공업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보는 거겠지만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LNF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또 크게 올랐어요. 또 이런 공식이 맞아 떨어질지 일단은 좀 지켜는 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이슈 나오고 개파락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안 떨어져 버렸고, 포스코케미칼도 개파락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어요. LNF도 그 당시에는 지수가 조정받고 있었던 국면이라 좀 눌렸었는데 유상증자 이후 여전히 강세 흐름이다 라는 걸 관점을 보면 이따 한번 밥을 종목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드네요. 그 외 시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코로나 관련주 혹은 정치 테마주 혹은 테슬라 관련주, 그 외 전부 다 제약바이오 치료제 종목만을 봤어야 될 시장입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 자금의 강도가 어마무시했죠. 어마무시. 그러니까 종근당도 거의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냥 거래대금 순위로만 보더라도 이 전체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1조 4천억, 그 다음에 신풍제약 1조 2천억 보시죠. 종근당 9,700억, 셀트리온 7천억, 제 3천당 7천억, 유나이티드 제약 6천억, 셀트리온 제약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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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테슬라 하나 죄다 바이오입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관련주 빼고 1위부터 한국전력까지 빼면 이 안에 있는 종목분들이 5개 종목을 빼면 전부 다 10개가 제약바이오 안에서 4천억 이상의 자금이 돌았다. 이 안에 합산만 하더라도 벌써 10조가 넘죠.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이쪽에서만 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금과 수급이 몰리는 이쪽 섹터 안에서 분명 매매를 했어야 되고, 관심 종목을 선정할 때도 이 종목 안에서 혹은 제약바이오라든지 혹은 완전히 시장과 좀 다르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본다든지, 즉 수급주를 본다든지 그런 전략을 좀 취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오전에 장 초반에 좀 급등했던 거는 안철수 전 의원의 이 서울시 출마로 사실 까뮤 ENC와 써니전자가 시가가 좀 크게
출발을 했죠. 좀 시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출발을 했었습니다. 갭을 굉장히 크게 주고 여기서 약간 움직이다가 뭐 큰 조정도 없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좀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뭐 출발을 하든지 뭐 할 줄 알았는데 거의 네, 신고가 부근에서 출발을 좀 했더라고요. 거기에 써니전자라든지 알랩이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출발이 돼서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오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관련주가 동신건설이죠. 지금 요새는 단일가 들어가서 상한가 들어가는 게 뭐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현대바이오가 시작한 단일가 상한가 오늘 정지까지 먹어 있고, 그 다음에 프리엠스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단일가니까 오늘 형제 엘리트가 반대급부로 또 강하게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다들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다소 지금 좀 부담이 되는 위치이긴 해요. 좀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핫하게 또 움직이는 또 하나의 테마 섹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갔던 1세대 정치 테마주 외에 또 후발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시장 보면서 지수 보면서 이제 종목 보고 마무리를 좀 하죠. 자, 그 전에 지금 카페에서 네,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카페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동안 이 11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5일선이 처음 이탈을 하게 되면 11선 테스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결국 21선과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이런 거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조정이 올 때는 급격하게 이런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조정은 한 번에 나올 겁니다. 조정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조정이 올 때는 한 번에 21선을 깨는 조정이 제 생각에는 한 차례 정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 차례 정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1선을 이탈하는, 그때는 당연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 종목이 이 상단에서, 뭐 단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위로 쏴버리면 급등이고요. 이게 잘못해서 아래로 쏟아지면 급락의 흐름이 하나 나와요. 급락. 지금 이 구간에서 급등을 시켰을 때 시장에 바로 급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급등시키면 코스피는 급등을 하겠죠. 근데 현 국면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급등할 시그널이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죠. 항상 주가가 이렇게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도중 속에서도 한 번씩 이격을 줄입니다. 이격을. 이 구간에서 겁내지 말고 이런 이격에서 매수의 기회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네, 연봉을 좀 보면은 올해 연봉은 굉장히 좀 강한 이 반등을 해주는 연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음봉을 완전히 장악하는 음봉이고요. 당연히 연초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겠죠. 이 위에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고, 이런 음봉도 연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월봉 기준에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추세선, 항상 이 월봉에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수는
완벽하게 이 상단에서 마무리가 아니라 결국 윗꼬리를 분명히 달 것이다라는 게 제 좀 부족한 생각입니다. 네, 지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 것이다. 그게 연말이겠죠. 자, 삼성전자 먼저 보고, 삼성전자 주가는 일단은 꺾였죠. 그럼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장 막판에 아주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았는데, 결국 삼성전자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이기는 구간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21선을 타고 가다가 돌파의 흐름이 나올 거고, 이 구간에 지수가 굉장히 좀 흔들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확연한 조정 국면에 있고요. 확연한 조정 국면에 있고, 그 밖에 오늘은 셀트리온 뭐 반등은 해줬는데 시간에는 좀 다소 밀렸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좀 시간에 좀 밀린 것 같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좀 수급이 괜찮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수급적으로는 오늘 좀 강하게, 좀 오랜만에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때 한번 약 1700억 정도 들어왔다가 오늘 대략 14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반등하고 뭐 추가 급등을 해줄지 안 할지는 일단은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 뭐 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니까. 그리고 그가 강했던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으로 저한테 쪽지와 메일이 몇 통 받았는데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릇만큼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연히 중장기로 본다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쌉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얼마나 싸요. 이 추세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로 잘 간다면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매도 포지션을 이 정도 흐름에서 봤기 때문에 더 가도 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당분간 아마 보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은. 자, 오늘은 태양광 관련해서 OC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구간은 어찌 보면 이 단기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분명을 조정을 거칠 텐데,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중기 성향으로 좀 끌고 갈 거라면, 좀 길게 마음 먹고 끌고 갈 생각으로 봤다면, 올라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도 강하게 올라가더라도 항상 떨어지죠. 항상 떨어지고, 이 기간이 두 달이에요. 두 달의 흐름도 나는 버틸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좀 더 길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이제 상승의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2, 3주 진입이다가 마지막에 상승은 아주 화려할 거로 생각을 해요. 목표 주가를 한 이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들고 가시면 내년에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현대에너솔루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뭐 1차를 잡고 떨어지면 아래에서 2차 잡고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될 태양광 두 종목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를 또 크게 1조 2천억을 때리면서 시간 외에 3.58%가 빠졌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빠졌던 흐름과는 좀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때죠. 이때 유상증자 해가지고 개파락하고 막 올랐는데 아마 이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때였던가. 근데 하나솔루션은 지금 다소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60일 이평에서 지금 급락이라 이거를 뭐 악재 선반영 시점에서 잡아야 될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좀 높은 구간에서 개파락이 떨어져서 아래 꼴을 잡고 올라와도 이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솔루션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2차 전지 외에 2차 전지 좀 보죠. 치료제 섹터를 일단 보면 일양약품이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더니 오전부터 굉장히 큰 갭을 만들고 한 차례 저는 눌림을 이런 구간까지 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눌림을 좀 기다리고 싶었고요. 근데 거의 눌림이 없었어요. 거의 눌림이 없고 장 후반에 굉장히 강한 거래 대금 터트면서 상한가에 들어가서 얘는 좀 다소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재료도 없이 시장의 수급이 이쪽 섹터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죠. 삼천당 제약도 상장 이래 최초예요. 상한가가 뭐 이런 구간도 다 빼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한가 없이 항상 올라왔던 종목이 최초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명문제약이 또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붙으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대주주 지분도 낮고 뭐 매각 이슈도 있는 이 잡스러운 종목인데 테마가 붙었고 세력이 붙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지금 종목을 좀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DIC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이슈로 지금 몇 번째 급등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쏠리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는 지금 흐름이라 어찌됐든 강한 종목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언급했던 유나이트 제약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시가 기준 자체를 캡을 좀 높게 출발을 해줬으면 높게 출발을 줬으면 그냥 홀딩하고 있었을 건데 시가가 좀 낮게 출발을 해서 이런 구간의 저항을 맞을 걸로 보고 매도를 좀 했더니 다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고 장 후반에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이 좀 발생을 했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얘는 매매를 안 했어요. 얘는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명확한 돌파죠. 명확한 돌파에 거래량 감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사실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지수의 하락이 좀 예상이 돼서 매매를 좀 안 하고 좀 넘어갔고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들어가서 오전에 이제 엠바고가 하나 떴습니다. 일봉상 한국 패키지의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돌파 구간에 놓여졌었고 엠바고가 오후 2시에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 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구간들 좋은 매수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들 이후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차 접근한 구간이 여기에요. 재차 접근한 구간은 이제 하나의 박스를 만드는데 일단 돌파 시 이 큰 거래량 이후 이 박스에 눌리면서 거래량이 당연히 줄어야 되고요. 들어가서 저희는 여기에서 그냥 좀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 이쪽 택배가 상가에 들어갈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했고요. 자, 오늘은 반도체 장비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눌림에서 좀
매수를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아침에 좀 빠르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이 자리에서 좀 들어가서 종목을 좀 들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이 2조가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무거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주게 된다면 이런 속까지의 반등을 지금 보면서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내일장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료제 섹터가 워낙 강해요. 지금 치료제 섹터가 워낙 강하고, 뭐 라이브나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양약품 스펙트, 부강약품, 임상 2상, 그다음에 녹십자 그룹주. 지금 녹십자는 뭐 개별 이슈가 생겼죠. 녹십자 셀, 이뮤시엘시의 췌장암 3상 사전 승인, 그러니까 그 임상 승인 신청 이슈가 나오면서 내일장 또 한 번 갭 출발을 하고 반등을 할 텐데, 지금 종목군들이 개별 이슈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또 내일은 얘가 또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또 급반등을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가 또 강했어요. 최근에 오늘 나왔던 알체라는 장 초반에 이제 짧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짧게 매매를 하고 어제 이제 일정에서 신규 상장 종목을 이제 좀 봤던 건데, 따상 출발했죠. 따상 출발해서 좀 제가 2만 2,300원에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았나? 이 정도 잡아서 22,000원 정도면 수익은 충분히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체 빨리 올라가서 저는 아예 발바닥에서 들어가서 뭐 무릎이 되기 전에 좀 판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장 초반에 들어가서 본 것 같고, 뭐 오늘 SCM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겠죠. 이런 종목도 이제 돌파 매매로 좀 봤었고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방테크라는 종목으로 오늘 좀 비교적 큰 수익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 돌파, 그러니까 이게 기준봉이 쓴 다음에 돌파의 흐름에서 돌파로 따라 붙은 건데, 그 이후에 뭐 특징주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갭을 크게 떠졌죠.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런 좀 크게 수익을 냈던 것 같고, 그리고 치료제 몇 개를 더 보면 지금 시장에서 아직 부각이 안 된 거는 SV 인베스트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목이 좀 지저분한데요. 일단 기준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나이트 제약, 왜 유나이티드 제약을 매매를 했었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먼저 아주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뭐 보면은 부강약품도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의미 있는 시장의 자금, 녹십자 셀도 의미 있는 자금이 분명히 들어온 거고요. 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뭐 그 전에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서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돌릴 때는 그 의미 있는 뭔가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아직 SV는 좀 덜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고 시장을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셀트리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할게요. 일단 저는 오늘 종가 베팅으로 사실 앞타바이오와 녹십자 셀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종가 베팅을 쳤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간 외에서 손절을 했고요. 동시효과에서 들어가서 여기
네, 10시 30분에 이게 이제 좀 빠지는데 나스닥 선물이 조금 흐름이 안 좋아서 그랬고, 앞타바이오도 종가 무렵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조금씩 덜어냈네요. 그래서 거의 수익 없이, 이거는 수익금 다 반납하고 그냥 매도를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전전일날 종가 베팅이 돼서 장 초반에 매도를 한 거고, 지금 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반등시킨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인데, 일단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면 떨어져요, 주가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 내일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무턱대고 돌파한다고 따라 들어가기보다도 선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분들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가 실패하는데 음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음봉의 길이가 또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었을 때는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